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새 여동생이 내 차를 망가뜨린 후 나에게 말을 건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새 여동생을 낳는다고 말했을 때 느꼈던 기쁨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겪는 저에게 가족을 갖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라 21세 여성 불행하게도 저를 존경하지 않는 가족에게 내 부모님이 끼어들었다고 합시다. 지저분한 이혼 전에 그들은 완벽한 커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찬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그들은 저에 대한 양육권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을 아버지 집에서 보내고 주말은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 때문에 합의일을 수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발표하기 전까지 외동딸로서 처음 3개월은 저에게 엄청나게 외로웠습니다. 다라 22 여성과 그녀의 엄마의 도착, 그들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왔을 때 나는 13살이었고 부모님이 이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아버지가 계모와 결혼하여 빛나는 이복 여동생을 혼합에 소개했습니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새로운 어머니와 여동생과 비슷한 점이 가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끊임없이 배제하는 동안 그들이 행복한 가족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생일을 멋진 팡파르로 축하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는데 나는 버스를 타야 했던 것을 전혀 잊어버렸습니다. 다라는 실수 없는 완벽한 딸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비난을 받을 때에만 아버지에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비난을 받을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의 새 아내에게는 저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제 의붓언니는 저를 괜찮게 보았습니다. 다라는 끊임없이 제 물건을 가져갔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제가 가진 것을 원했습니다. 엄마 집에 있었는데 항상 힘든 일에 묶여 있었는데 3년 동안 계속됐다. 나는 아버지에게 잊혀진 10대였고 계모에게 무시당하고 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날 믿어 즐거운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참았지만 마침내 그들은 16살에 저를 행동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차를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했고 어머니는 제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저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스 및 기타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내 차를 집으로 가져왔어 다라는 최근 자신의 차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차를 빌리라고 나에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부주의함을 잘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고집스럽고 징징거렸지만 나는 고수하고 꿈쩍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에서 돌아와 내 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라는 내 허락 없이 내 차를 가져갔고 아버지는 그녀가 돌려준 열쇠를 그녀에게 주었고 오후 10시에 차를 돌렸다. 그날 밤 프런트엔드가 구타당했고 그녀는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표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려고 갔지만 내가 받은 것은 나의 이기심과 내 편리하게 무시했던 계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강요뿐이었습니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온 가족이 나에게 대항하기 위해 뭉쳤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면 다라는 내 동의 없이 내 차를 가져갔고 에드는 고통스러운 사건의 전환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배려심 없고 잔인하다고 낙인 찍은 것은 내가 그 집에서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아팠다. 나는 다음 날 소지품을 챙기고 어머니 돌아갔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내 인생에 대한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게 엄마한테서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거나 들은 지 5년이 된 지금 대학에 다니고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이 먼 추억처럼 느껴지지만 최근에 다라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했어요. 나는 5년 동안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전화로 내 전화를 폭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전화를 무시했지만 끈기로 인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라는 그녀가 내 도시로 이사하고 있고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아버지의 말은 절제된 표현이겠지만 아버지는 5년 동안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녀는 예의 바르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내가 그녀를 수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머물기 위해 그녀는 구체적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착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또한 곧 이사할 것이며 내가 편안하게 임대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임대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권리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요구가 불합리하며 나는 그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나는 그것을 끊었습니다.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편집 스튜디오를 새드립니다. 엄마가 임대료를 내세요. 오늘이네. 아버지는 5년 동안 침묵 끝에 마침내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가 왜 내가 다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처음에 전화로 그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묻기 위해 전화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책임질 의사가 없는 낯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을. 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우리가 같은 방에 있었다면 5년 전처럼 그의 귀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배려심이 없고 가족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그가 조용히 지내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나는 왜 아버지가 친딸도 아닌 이복 동생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데도 아버지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남은 생일 내내 아이스크림과 영화를 보며 보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내 하루를 망쳤어. 내가 그들에게 좀 더 차분하게 반응했다면 내가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딸로 잃었으니 그가 너를 부인하든 말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짜증나는 사악한 이복 여동생이 부탁을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구멍 그녀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딸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아무 관련도 없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야기 2. 제 남편은 최근에 돈을 아끼려고 주유가 다 떨어져서 차를 거의 빈 차로 몰고 다녔는데 그 전에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 전에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는 일하러 갈 만큼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몇 개를 넣을 돈이 충분하더라도 월급을 받은 후에 탱크를 채우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두는데 필요한 달러의 가치는 우리 근처에서 갤런당 거의 6달러이지만 그는 어느 날 출근길에 휘발유가 떨어져서 나에게 휘발유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가 늦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구조하러 갔지만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는 AAA에 전화하여 가스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집 쓰레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가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냄새 나는 쓰레기를 꺼내려고 할 때 쓰레기가 반쯤 차 있어도 그는 봉투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 가치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그가 가진 돈은 꽉 찼습니다. 나는 그에게 싸구려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는 내가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언가를 사용하고 가스를 가져오는데 가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말도 안 되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스가 가스인지에 대한 악화도 오늘이나 내일 보충한다면 여전히 당신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집에서 악취가 나거나 불쾌한 일을 반복적으로 견뎌야 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몇 달러를 추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은 항상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탱크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돈을 절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까지 채워주세요.
나는 항상 생활용품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50대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로 인해 집에 악취가 나도록 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연료 펌프를 교체해야 할 때 당신 남편은 말도 안 되고 처리하기 힘들 것 같군요. 정비공이 탱크를 절반만 유지하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우 그는 많은 최신 연료 펌프가 탱크에 있고 가스가 시원하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유를 많이 하지. 차량을 운행하면 연료 펌프가 더 뜨겁게 작동하고 더 빨리 마모될 것입니다. 진실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탱크가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비었을 때 보통 탱크를 채웁니다. 즉, 탱크를 채워야 할 때 물이 없어야 했을 때만큼 지갑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채우세요. 저는 요즘 월급을 받을 때마다 동전을 꼬집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식료품점에 가기 전에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귀하의 허브에서는 언제 소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꼭 필요해서 쓰레기 냄새가 나니 꺼내세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라이너 40팩을 6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멍청이나 피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옷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습관이 있고 모든 것이 이 작은 펜이 꼬집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3. 나는 32살 여자와 남편 32살 남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16년 더 어렸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재정적 결정을 내렸지만 괜찮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약 1년 전까지 내 남편은 임대료와 동일하지만 나는 공과금과 동일하지만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더 좋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치료 후에 내 신용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로 동의했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 댁으로 이사하세요. 몇 달 후에 그분이 이모에게 빚진 1달러를 이모에게 지불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세요. 분명히 저를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게임 없음 외출 없음 그가 돈을 갚을 때까지 문자. 아무것도 없음 너무 부끄럽습니다. 12월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디즈니에 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천 달러가 있어 정말 당황스럽긴 하지만 남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와 합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모에게 수천 달러를 빚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디즈니에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빚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제 말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그가 어느 날 황폐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몇 주 동안 중단되었고 이번 여행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들이 함께 슬퍼하는 과정입니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에게 자신의 집 상속 재산에서 그를 사서 지금 그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모두에게 돈을 갚고 여전히 여행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디즈니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는 모든 돈이 그녀의 계좌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개해야 할 몇 가지 빚을 졌다고 어리석게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놀랍게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상속 재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가져가기에는 너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녀가 이모와 디즈니 티켓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약 음식 가스 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이 결정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두며 내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구걸하는 것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F-아웃 나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고 태양 아래 거의 모든 이름을 거짓말하고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멍청이고 기술적으로 무엇보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모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고 72시간의 폭격 끝에 그것을 얻었을 때 이것에 대해 16년 된 관계를 기꺼이 끝내려는 엄청난 과잉 반응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것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멍청이입니까? 남편의 행동에 대한 최악의 부분 중 하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는 가족 친구나 친척에게 빚진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경박한 지출이나 불필요한 빚도 싫어합니다. 얘 이모는 돈을 갚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싸지 않으며 아프는 상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지불금과 대출 의미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신용을 망쳐놓고 당신을 재정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디즈니에 가게 놔두고 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와 끝내십시오. 당신은 32살입니다. 빡빡한 창고에 빠져들다, 흑색과 중독에 빠지다,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빚진 것보다 당신 자신에게 빚진 것이 더 낫습니다. 신성한 연기 당신은 곧 전 남편이 될은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 나에게 할 정도로는 아니지만 특히 치료 후 이혼을 절대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은 그는 방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송합니다.